퇴직하고 나면 하루 중 가장 조용한 시간이 언제일까요? 누군가에게는 아침 출근길이던 그 시간, 또 누군가에게는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던 그 시간이 됩니다. 예전에는 늘 누군가와 함께 있던 그 시간이 이제는 혼자 보내야 하는 공백의 시간으로 바뀌죠. 오늘은 그 공백을 음악으로 채운 한 남성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70세의 이정호 씨. 그는 35년 동안 대기업 엔지니어로 근무하다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했던 그는 회사에서도 신뢰받았고 팀에서도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퇴직 후 첫 달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와 어디서 무슨 이야기를 하며 살아야 하지? 그는 여전히 건강했고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마음속엔 알 수 없는 허전함이 깔려 있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아내와의 대화는 대부분 생활적인 말뿐이었습니다. 퇴직 6개월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사람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나가서 뭘 하겠어. 젊은 사람들한테 민폐지. 그렇게 생각하며 동네 카페에 앉아 신문을 읽는 게 일상이 됐죠. 하지만 어느 날 카페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비틀즈의 헤이 주드를 듣다가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그 노래는 젊은 시절 친구들과 기타를 치며 따라 부르던 추억의 노래였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잃은 건 일터가 아니라 사람들과의 연결이었구나. 그날 이후 그는 중고 사이트에서 낡은 기타 하나를 샀습니다. 손가락이 굳어 제대로 코드를 누르지 못했지만 매일 저녁 조금씩 연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복지관 게시판에 붙은 종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니어 음악 동호회 신규 회원 모집. 망설이다 전화를 걸었고 그렇게 만난 사람들은 모두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퇴직 후 공허함을 느끼던 60대와 70대들. 음악은 오래된 공통 언어가 되어 그들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들의 첫 모임은 엉망이었습니다. 박자는 안 맞고 음정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웃음이 있었습니다. 형님, 오늘은 그래도 1절은 맞췄잖아요. 서로를 놀리고 격려하며 그들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름도 정했습니다. 리타이어 밴드. 어느새 매주 목요일이 기다려지는 날이 되었고 그는 다시 일정을 관리하고 악보를 출력하고 사람을 챙기며 소속된 느낌을 되찾았습니다. 1년 뒤 그들은 지역 복지관 작은 무대에서 첫 공연을 했습니다. 관객은 대부분 노인들이었고 무대 조명은 어색했지만 노래를 부르던 그의 얼굴엔 환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퇴직 후엔 사람 만날 곳이 없어 가장 힘들었다. 그런데 지금은 공연이 끝나면 다음엔 어떤 곡 할까 하며 다시 설렌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 설렘은 새로운 목표이자 삶의 리듬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퇴직 후 우울감의 핵심은 관계 단절이라고. 직장에서의 관계는 일과 함께 사라지지만 새로운 관계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훨씬 더 안정적인 삶을 이어갑니다. 이정호 씨의 사례처럼 새로운 연결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음악이든 운동이든 봉사든 중요한 건 함께하는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남성 중 1인 가구의 45%가 하루에 단 한 번도 대화를 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만큼 퇴직 후 사회적 고립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남성은 여성보다 관계 형성이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직장 중심의 인간관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정호 씨 같은 사례는 단순한 취미 활동을 넘어 심리적 생존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는 지금도 매주 목요일 밴드 멤버들과 복지관 지하 연습실에 모입니다. 드럼을 치는 73세 김 씨, 키보드를 맡은 68세 최 씨, 그리고 보컬을 맡은 70세 이 씨. 연습이 끝나면 근처 분식집에서 김밥을 나눠 먹으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덕분에 아내들도 행복해졌어. 집에만 있을 땐 서로 답답했는데 이제는 내가 나가는 걸 좋아하더라고. 그의 말 속엔 관계 회복의 기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정호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함께 웃을 사람이 있나요? 퇴직 후의 진짜 문제는 돈보다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경제적 안정만으로는 마음의 허기를 채울 수 없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마음을 나눌 상대가 있는가? 그 질문에 답하는 것이 은퇴 준비의 핵심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첫째, 목적이 있는 만남을 만들어야 합니다. 단순히 시간을 때우기 위한 모임보다는 함께 목표를 세우는 활동이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음악회 준비, 텃밭 가꾸기, 봉사활동처럼 말이죠. 둘째, 기다림이 있는 하루를 만들어야 합니다. 내일 누구를 만나기로 했다는 약속이 마음을 움직이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셋째, 나를 표현할 공간을 가져야 합니다.
음악이든 글이든 나를 드러내는 행위는 자존감을 지켜줍니다. 결국 은퇴 후 삶은 소속감의 재발견입니다. 직장이라는 울타리가 사라진 뒤 우리는 다시 작은 공동체를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밴드이든 동호회이든 이웃 모임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안에서 내가 다시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고 또 내 이름이 불린다는 사실입니다. 이정호 씨는 마지막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직 후엔 사람 만날 곳이 정말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곳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곳이더군요. 그 말은 은퇴 이후에 모든 이들에게 울림을 줍니다. 사람 만날 곳이 없다는 말은 어쩌면 아직 내가 시작하지 않았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은퇴 후의 인생은 기다림이 아니라 다시 연결을 시도하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두 번째 무대는 지금부터입니다. 퇴직 후에도 사람 만날 곳이 필요했다는 이정호 씨의 말은 단순한 개인의 감상이 아니라 오늘날 수많은 은퇴자들이 느끼는 공통된 현실의 고백이다. 우리는 흔히 은퇴를 쉬는 시기로 생각하지만 사실 그 시기는 인생에서 가장 많은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이기도 하다. 회사라는 울타리가 사라지면서 우리는 하루아침에 수십 명의 동료를 잃는다. 그 자리는 생각보다 훨씬 크고 깊다. 은퇴 후 첫 몇 달 동안은 해방감이 앞서지만 그 뒤를 따라오는 건 정체 모를 외로움과 공허함이다. 정호 씨 역시 처음엔 매일이 휴가 같았다고 했다. 늦잠을 자고 커피를 마시고 TV를 보며 여유를 즐겼다. 하지만 3달이 지나자 하루가 길다는 말이 진짜 실감났다. 회사에서 누군가와 웃고 떠들던 점심시간이 사라지고 회의실에서 의견을 나누던 순간이 사라지자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사회의 일부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다. 누군가 자신을 불러주던 이름이 사라진 것이다. 많은 은퇴자들이 바로 이 호명되지 않는 삶에서 혼란을 겪는다. 그들은 여전히 살아있지만 사회 속에서 존재의 증명이 사라졌다고 느낀다. 관계가 끊기면 자존감도 함께 흔들린다. 그런 점에서 이정호 씨가 음악을 선택한 것은 단순한 취미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음악은 언어를 넘어 사람을 이어주는 매개체이기 때문이다. 밴드를 결성하며 그는 다시 이름을 불리기 시작했다. 기타 치는 이정호 씨 리타이어 밴드의 멤버. 그 이름 속엔 역할과 관계가 담겨 있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필요한 존재라고 느낄 때 살아있음을 체감한다. 누군가의 곁에서 소리를 내고 함께 연주하며 조화를 맞추는 순간 그는 다시 사회 속으로 복귀한 셈이었다. 은퇴 후 활동의 핵심은 새로운 사회적 소속감이다. 직장에서의 관계는 역할 중심이지만 은퇴 후의 관계는 감정과 공감 중심으로 바뀐다. 이때 가장 큰 장벽은 자존심이다. 오랫동안 조직의 상사나 리더로 살아온 사람일수록 자신을 낮추고 낯선 모임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 정호 씨 역시 처음엔 악보도 제대로 못 보고 박자도 놓쳤지만 그가 자리를 지키며 웃을 수 있었던 건 못해도 괜찮다는 새로운 마음가짐 덕분이었다. 그 마음이 사람을 모으고 관계를 이어주었다. 사회학적으로 볼 때 은퇴 후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감이 현저히 낮고 수명도 길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는 단순히 즐거워서가 아니라 인간이 본질적으로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관계가 끊기면 신체적 건강도 영향을 받는다. 식사 습관이 무너지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며 우울감이 면역력까지 약화시킨다. 반대로 함께 웃고 대화하는 시간이 늘면 세로토닌 분비가 활발해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든다. 정호 씨가 음악을 통해 얻은 것은 단지 무대의 환호가 아니라 몸과 마음의 회복이었다. 은퇴 후의 삶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계속한다.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하루를 리드미컬하게 만드는 루틴이 중요하다. 둘째, 함께할 사람을 만든다. 취미든 봉사든 혼자가 아닌 둘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셋째, 배우는 자세를 잃지 않는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더 늙지 않는다. 이 3가지가 결국 은퇴 후 삶의 생명줄이 된다. 이정호 씨의 밴드는 시간이 지나며 지역 축제에도 초청받고 다른 동호회와 교류하며 점점 커졌다. 하지만 그는 말한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꾸준히 하니까 알아봐 주더라고요. 꾸준함은 은퇴 후 가장 큰 자산이다. 돈보다 중요하고 명예보다 오래 간다. 무엇보다 꾸준히 이어가는 관계 속에서 사람은 다시 젊어진다. 밴드의 드러머인 73세 김 씨는 이렇게 말했다. 연습이 끝나고 나면 몸은 힘든데 마음은 편해요. 젊을 땐 일 때문에 만나야 했지만 지금은 만나서 힘이 나요. 이 문장은 은퇴 후 관계의 본질을 정확히 짚는다.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맺어진 관계,
돈이 아닌 마음으로 이어지는 연결, 그것이 은퇴 이후 진짜 인간관계의 형태다. 이런 관계는 부담이 없고 이해와 공감이 중심이 된다. 서로의 삶을 나누고 웃을 수 있는 관계는 삶의 질을 결정한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은퇴 준비에서 관계 설계를 가장 중요하게 꼽는다. 돈은 예측이 가능하지만 사람은 계획하지 않으면 사라진다. 오늘날의 시니어 세대는 예전 세대와 다르다. 활동적이고 배움에 열려 있으며 디지털로도 연결되어 있다. 하지만 여전히 가장 큰 결핍은 함께함이다. 스마트폰 속 수많은 대화창보다 실제로 눈을 맞추고 웃을 수 있는 사람 한 명이 더 값지다. 정호 씨의 밴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었다. 음악이라는 공통의 언어를 통해 서로의 외로움을 녹였고 무대라는 목표를 통해 일상의 의미를 되찾았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던진다. 은퇴 후의 삶은 새로운 인생의 시작점이며 그 출발선은 혼자가 아닌 함께에서 시작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완벽한 은퇴 계획이 아니라 불완전해도 이어지는 관계를 만드는 일이다. 그리고 그 관계는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다. 동네 복지관의 음악실, 공원의 걷기 모임, 도서관의 글쓰기 수업 같은 곳이 바로 새로운 인생의 무대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정호 씨의 말을 전하며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다. 퇴직하고 나서 처음엔 하루가 길어서 힘들었는데 지금은 하루가 짧아서 아쉬워요. 연습도 해야 하고 공연 준비도 해야 하고 친구들이랑 약속도 있으니까요. 예전엔 내가 사회에서 빠져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새로운 무대에 올라섰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낙관이 아니라 삶의 태도에 관한 통찰이다. 우리는 누구나 언젠가 일터를 떠나지만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완전히 퇴장하지는 않는다. 무대의 이름만 바뀔 뿐이다. 중요한 건 조명이 아니라 그 무대 위에서 여전히 노래할 마음이다. 당신의 은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공연의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